제가 조금 어려운 거 할 거라서 수다를 좀 떨었습니다. 브이로그 하면서 할 거예요. 어제 썼으니까. 자, 브이로그 함수 기억나시나요? 무슨 함수였죠? 찾는 값을 표에서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찾는 값을 표에서 찾고 그와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 선생님 요게 브이룩업이요. 버티컬 맞을 거야. 열이에요. 우리가 인수에 열 번호가 들어가죠. 세 번째 인수가 열 번호거든요. 열 번호가 들어가서 앞에 V가 붙는 거예요. H 룩업이라는 아이도 있어요. 이건 반대야. 찾는 값을 열에서 찾습니다. 표에서 찾고 그와 같은 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하는 함수예요. 안에 들어가는 인수는 두 가지가 다 똑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쓰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찾는 값, 두 번째 표 범위, 세 번째 열 번호, 네 번째 일치할 건지 근사할 건지. 자, 일치와 근사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다음처럼 우리처럼 지금 텍스트 글자로 하려면 완벽히 일치하는 걸 찾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라는 글씨를 찾겠다. 그러면 거기에 고자만 비슷해도 찾아서 넣을 건지 아니면 세 글자가 다 똑같아야 넣을 건지를 정하는 게 일치와 근사거든요. 근데 근사값은 어떨 때 넣냐면 숫자 관련돼 있는 거. 예를 들어 내가 2025년 오늘이 6월 며칠이냐? 우리 6월 13일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날짜를 이렇게 넣었어요. 찾는 값에다가. 근데 써져 있는 자료에는 2025년 6월 8일이 있고 아니면 2025년 6월 14일이 있고 이럴 경우에 이건 아예 없어. 이건 아예 없고 이렇게만 있다 그러면 얘가 가깝죠, 날짜가. 그럼 요거를 찾아주는 거야. 요거랑 같은 행에 있는 거를 취한해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숫자가 만약에 써져 있다. 뭐 내가 찾는 값을 1로 썼고 어디 셀에는 1.1이 써져 있고 어디 셀에는 2가 써져 있고 어디에는 0.8이 써져 있고 이렇다 했을 때 찾는 값이 1이잖아요. 그럼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1.1이죠. 요거랑 같은 행에 있는 데이터를 반환. 그럴 때 쓰는 게 근사값이에요. 숫자 관련돼 있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표범위. 자, 표범위 반을 때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렸죠. 뭐였어요? 표범위 선정할 때 주의사항이 있었는데 찾는 값이 무조건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된다. 기억나시죠? 자, 그럼 요걸 바탕으로 우리 제품
목록 시트에 있는 규격을 불러와서 넣어줄 거예요. 자, 이 7에다가 클릭하고 는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VL 써줄게요. 했어요? 자, 그럼 아래쪽에 브이로그 나오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FX 눌러주시고 눌렀나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창이 하나 떠요. 함수 인수라는 창이. 그죠? 자, 이 함수 인수의 첫 번째 들어가는 저기 인수는 찾는 값이에요. 자, 우리는 규격을 D7에 써져 있는 값을 표에서 찾고, 그러니까 요걸 지금 찾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찾는 값, 그래서 D7을 클릭. 그럼 D7 여기 써지나요?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 참고해야 되는 표 범위. 어제는 저희가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했어요. 그래서 편했는데 굳이 이름 정의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오늘은 이름 정의 안 하고 해볼게요. 자, 테이블 어레이는 표 범위인데 어디 시트에 써져 있어요? 제품 목록 시트에 써져 있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제품 목록 시트를 클릭을 하고, 그럼 여기 써져요. 여기 제품 목록 시트가 써지죠. 그리고 여기 B3부터 D8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4 눌러주세요. 눌렀나요? 키보드에서 F4 눌렀나요? 자, 그러면 여기 달러값이 생겨요. B열 앞에 달러값, 3번행 앞에 달러값, D 앞에 달러값, 8 앞에 달러값. 그런가요? 이게 절대 참조입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 범위가 변동하면 안 돼요. 갖고 와야 되는 표의 범위는 제품 목록 시트에 있는 B3부터 D8이잖아요. 이 범위가 바뀌지 말라고 다음처럼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어제는 저희 F4 눌러서 절대 참조 안 넣었죠. 이름을 정의를 해놓으면 아예 고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참조 할 필요 없어요. 애초에 고정을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음처럼 드래그해서 셀을 그냥 불러오는 거라면 이렇게 절대 참조를 넣어줘야 돼요. 그냥 규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콜 인덱스 넘버. 표시하고자 하는 열 번호. 자, 우리 몇 번째 열에 있는 거 표시할 거예요? 규격은 두 번째 있었죠? 그래서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인지 루거. 완벽히 일치하는 값을 찾아서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써줄게요. 했나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해주면 돼요.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쭉 드래그. 자, 선생님 이름 정의한 게 훨씬 쉽죠? 셀 이렇게 글씨가 틀려서 그런가?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수정을 해놨구나.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가 F7에다가 클릭하고는 자, 그 다음에 브이로거 불러줄게요. 브이로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함수 마법사 fx 클릭해 주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룩업 밸류는 찾는 값 어디예요? D7이죠. 여기 단가도 D7에 써져 있는 값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D7을 클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에다가 클릭하고 자, 아래쪽에 제품 목록 시트 클릭하고 눌렀나요? 자, 그리고 B3부터 D8까지 드래그.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4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절대 참조가 들어가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콜 인덱스 넘버. 이번에는 단가가 몇 번째 열에 있어요?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지 룩업에다 클릭하고 0 쓰고 확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자동 채우기. 자, 그리고 홈에 가서 쉼표 넣어줄게요. 했어요? 자, 그럼 끝. 자, 브이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규격과 단가 앉혀봤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금액 부분 있죠. 금액 클릭하고요. 단가랑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구해줄 거예요. 자, H7에다가 클릭하고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단가가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F7에 써져 있죠? 그래서 F7을 클릭하고 했나요? 자, 그 다음 곱하기는 별이죠? 별 쓰고 자, 수량은 어디 셀에 써져 있어요? G7에 써져 있죠. 그래서 G7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 48,000원 나오나요? 어제 생각나네. 아니 이게 48,000원이 안 바뀌어가지고 하필 넣은 가격이 수량과 가격이 48,000원 그대로라서 안 바뀌어서 어제 난리도 아니었는데 암튼 자, 48,000원 클릭하고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채우기 핸들에다 올려놓고 아래로 드래그 하시면 나머지 값도 계산돼서 나와요. 자, 여기 수량을 한번 바꿔봅시다. G7에다가 클릭하고 2라고 한번 쓰고 엔터 한번 해보면 32,000원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러면 여기 H13에다가 요거에 대한 총합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H13 클릭하고 자, 위에 메뉴 수식 클릭. 앞에서 두 번째 자동 합계 위에 그림으로 눌러줍니다. 그림 클릭. 자, 그러면 범위가 H7부터 H12까지 나오나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60만 8,600원 계산돼서 나와요. 그런가요? 요거 클릭하고 위에 메뉴 수식 자동 합계 그림 누르고 H7부터 H12. 나는 30만 원. 선생님 여기서 단가가 틀렸다 그럴 때는 뒤로 가가지고 수정을 하면 단가를 제품 목록에 가서 수정하시면 돼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내가
제품 목록에 가서 눌러야 돼요? 네. 엑셀의 마무리 뭐야? 아, 엔터요. 선생님 제품 목록을 클릭을 해서 여기서 수정하는 게 아니고 이게 금액이 틀리다고 여기서 수정하면 안 돼요. 큰일 나 일할 때도 어디 가서 수정해야 돼? 뒤로 가서. 뒤로? 제품 제품 목록 목록에 시트에 가서. 가서 수정해야 돼. 식을 연결해 놨으니까. 아까 여기서 이제 는하고 요거하고 별표하고 요거 네.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스테플러 네. 여기가 없어. 스테플러 침해 자동 채우기를 안 했구나. 더 하다 말았네 자동 채우기를. 밖에는 수식. 네. 두번 하면 안 돼. 됐어요.